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되는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종입니다. 오늘은 이 관절, 기능예법 중에 관절 중에 발목에 대한 부분을 아주 쉽고 아주 맞추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들을 때 강의 속도, 재생 속도 몇 1.25 정도에서 들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너무 그냥 제 속도에서 하면 너무 느리고 재미없으니까요. 자, 우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전에 저랑 같이 좀 적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발목 문제가 나왔다. 기능의 부학에서 발목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발목, 그럼 1번 적어 놓을 것. 회내는 회내는 외관 플러스 외전 이렇게 적어 놓고, 당연히 회외는 반대로 네 번 플러스 내전 적어놔야 될 거. 우선 이것만 알면, 그러니까 당연히 회외와 외번은 같은 뜻, 다른 뜻. 당연히 다른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 회내를 또 헷갈리는 사람 있어. 회내는 그냥 쉽게 평발이라고 써놓으세요. 회내는 평발.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요족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여튼 발목 나오면 또 자주 단골 문제. 평발을 막아주는 근육 어디 있어요? 후경골근.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골하 관절, 여기서 이제 회내와 회외를 결정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거골하 관절에서 중요한 거, 우선 CKC 상황. CKC 상황에서 거골하 관절이 회내 시에 거골하 관절이 저축 굴곡 이렇게 내회전, 이게 잘 외워놔 주세요. 그러니까 외번이야 외번, 이거는 똑같아.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OKC 상황에서는 회넷이 똑같이 회넷인데, 거골화 관절은 그러니까 움직임은 배측 굴곡 플러스 아까 외번 외전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 단골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그래서 이거 이따가 제가 동영상 보여줄 텐데, 이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또 발목에서는 보행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문제. 그리고 잘 봐. 회내는 외부는 이벌전이라고 표현해요. abduction. 그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외번과 외전에서는 항상 이 평발이 일어나는데, 그죠? 평발을 막아주는 근육은 이 후경골근이다 라는 거. 근데 이제 CKC 상황에서 이 평발이 되는 상황에서 회내의 상황에서는 거골화 관절이 좌측 굴곡 외번한다. 오케이, 세상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알고 적어놨으면 이제 다음 문제부터 이제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자, 보시게 되면, 자, 목말 및 관절, 거구라 관절에 대한 얘기. 아까 외번 나왔죠? 외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외번 하면 딱 써놔. 회내는 외번 더하기 외전 이렇게 써놔요. 그럼 아까 말했지, 외번의 원인은 요족이 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썼어? 외번은 옆에 또 뭐라고 써놨어? 여기다가 평발이라고 써놓으라 그랬죠, 무조건. 처음에 내가 봐봐. 회내는 외번 외전 그리고 평발, 이거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라고 그냥 써놔. 그냥 동의어라고 하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은 그냥 연관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까 과도한 외번은 뭐 평발 써놓으라고 했지. 평발. 과도한 외번은, 평발은 방지하는 근육은
정경골근. 아까 뭐라 했어? 이거 무조건 나온다. 단골 문제라고 했죠. 평발을 막아주는 근육 무슨 근육? 후경골근. 평발은 외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게 틀렸지. 한마디로 후경골근이지. 왜 평발을 막아주는 근육은 후경골근이다. 그리고 이 외번의 원인은 평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틀렸죠. 2번, 3번. 그리고 반복적이고 과도할 경우 정강뼈의 안쪽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외번은 외번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게 회내 외번이 되면 이 정강이 뼈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어 안쪽으로 회전하고 있죠. 안쪽으로 회전하다 보면 정강이의 이 안쪽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면서 여기 안쪽이 그러면 이제 내측 스트레스, 내측 경골 스트레스 이 증후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야. 정강뼈 안쪽 무릎과 안쪽 무릎에 통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답은 4번인데 1번은 이 외번과 정강뼈의 안쪽 돌림과 2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 맞죠? 이 뭔가 뭐가 맞냐면 외번이 되면 정강뼈의 안쪽 돌림이 일어난다는 맞아. 근데 사실 2대1 비율로 나타나는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답은 4번이고 얘는 2대1인지 3대1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좀 이 뭐야 찾아보세요. 아까 다시 요거 한번 다시 적어 놓고 들어갈게요. 다시. 자, 여기에 또 연관성 단어지. MTSS. 이게 내측 경골 스트레스 이 신드롬. 이 신드롬의 증후군이 한글로 하면 다시 내측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외워둬라. 이건 또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계속 나와. 자, 이게 보면 프로네이션, 그죠? 프로네이션, 이벌전, 에비덕션, 스피네이션, 이게 발목 꺾일 때 스피네이션은 인벌전, 에이디덕션, 인벌전, 이 네 번, 그 다음에 종골이 이 중앙을 기점으로 안쪽으로 한다 해서 에이디덕션 모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아까 뭐 이거 요족과 평편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패스카우스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아치가 높은 이 부분을 패스카우스, 수피네이션이 잘 일어나는 발. 그리고 스피네이션은 뭐다? 회외. 패스플래너스, 평발이죠, 평발. 이렇게 된 평발. 평발은 프로네이션이 연관성이 있다. 아까 그래서 적어놓으라 그랬던 거야, 제가. 아까 그래서 다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이런 것들이 다 회외는 요족 이렇게 다 연관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4번이고. 자, 이번에 이런 문제 풀어볼게요. 발목 관절 복합체 2019년도 문제인데요. 우선은 기억, 무슨 동작을 통해 지면을 치고 나갈 때 발이 고정된 지뢰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엎침, 뒤침, 엎침, 뒤침. 자, 지면을 차고 나갈 때,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지면을 차고 나갈 때, 요거죠. 저 파란색, 요 발이 치고 나갈 때, 이 카프레이즈지, 카프레이즈. 카프레이즈는 이 발의 플랜타 플렉션, 저축 굴곡을 말합니다. 지면을 차고 나갈 때는 카프레이즈, 이 저축 굴곡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저축 굴곡, 플랜타 플렉션. 저축 굴곡은 자, 다시 적어 놓을까요? 이제 발목에 대한 얘기야. 이거. 저축 굴곡은 모랑 갑체 합체 회외와 합체합니다. 보통. 그리고 배측 굴곡은 보통 회내와 합체를 해. 그래서 이거는 이 짝힘 커플 모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지면을 차고 나올 때 아까 저축 굴곡은 뭐랑 회외와 같이 괴를 한다 그랬을 때 회외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야 무조건. 그리고 무슨 동작을 통해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높인다. 무슨 동작을 통해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높인다. 자,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보면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용어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폴스 클로저, 폼 클로저. 이거는 폼은 뭐야? 우리말로 하면 형태란 뜻이야. 형태. 뭐 형태 폼 말 그대로 폼 형태. 형태 폐쇄 적어 놓으세요.
형태 폐쇄. 그리고 얘는 force, 힘 폐쇄. 형태 폐쇄, 힘 폐쇄. 적어놨어요. 다시 또 적어놓을까 나랑 같이. 그치, 형태 폐쇄, 힘 폐쇄. 형태 폐쇄, 힘 폐쇄. bomb closure. 맞나요? 아이씨, 이걸 잘 모르겠어. closure. closure. 그치. 그 다음에 force closur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천장 관절이 있어요. 굉장히 뼈다구 사이들이, 천장과 장골의 사이들이 되게 가까워. 엄청 가까워. 그래서 이런 가까운 뼈 사이의 관절이 가까울수록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 이 형태, 구조 형태에 대한 이런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천장 관절을 기준으로 할 때는 폼 클로저가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깨 관절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깨 관절은 자유롭게 움직임 범위가 어때요? 천장 관절은 막 끼켜봐야 1도, 2도 움직인단 말이야. 얘는 막 360도까지 움직일 수 있죠. 회선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런 관절의 가동성이 높을수록 이런 구조적으로 이 힘 폐쇄, 그러니까 형태 폐쇄, 폼 클로저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 구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어깨는 천장 관절보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얘는 형태 폐쇄가 굉장히 약하다, 폼 클로저가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에서도 당연히 그런 폴스 클로저가 우세해야지만 되는 관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힘이 우세해야지만, 이런 얘네들을 잡고 있는 힘이 우세해야지만 관절의 안정성이 잡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이해 가나요? 이제 폼 클로저, 포스 클로저. 그럼 아까 문제에서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관절의 안정성을 높인대. 그럼 이거는 폼 클로저를 의미하겠죠. 폼 클로저가 되는 게 어떤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폼 클로저가 되는 거를 어떤 것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볼게요. 발목. 자, 발목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할 때가 가깝나요? 이렇게 할 때가 가까운가요? 당연히 이때가 더 응집돼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시 플렉션이 플랜타 플렉션보다 형태 폐쇄가 강하다,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는 배측 굴곡. 여기 배측 굴곡 찾아주면 돼. 배측 굴곡. 니은은 무조건 배측 굴곡이고, 아까 지면을 차고 날 때 카프레이즈 저축 굴곡은 뭐랑 같이 한다? 회외와 같이 한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인데, 참 이게 이 문제, 이번에는 이 폼클로저와 포스클로저에 대한 용어 문제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적어놓으란 거 있었죠. 또 적어놓으란 거 하나 또 까먹었다. 자, 우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신경 문제가 나왔어요. 또 자주 단골 문제야. 신경 문제가 나오면, 하트에 대해서, 발목에 대한 신경 문제가 나오면 적어 놓는 거야. 경골신경은, 그래서 경골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경골은 당연히 앞에 있잖아. 우리가 딱 앞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보이는 놈이에요. 근데 이 경골신경은 뒤에 있는 근육들을 조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관돼, 뒤에 있는 근육들을 한마디로 제어를 합니다. 그럼 잘 봐. 이 후경골근이야. 예를 들어서 후경골근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오타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뒤에 있죠. 후가 뒤우자잖아. 뒤가. 그래. 그냥 경골신경은 아까 뒤에 있는 놈들을 조진다 그랬잖아. 후경골근을 관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골신경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뒤에 있다고 치고, 쿼드, 대퇴사두근을 관여할까요? 아니면 햄스트링을 관여할까요?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뒤에 있는 근육들을 조진다고. 그죠? 뒤에 있는 근육들을 조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쿼드는 앞에 있고 햄스트링이 뒤에 있으니까 햄스트링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외워둘 것. 아까 그리고 후경골근. 후경골근도 적어놔. 얘는 무조건 4번. 인벌전 하는 근육이다. 인벌전. 그래서 외번. 아까 외번은 뭐야? 평발이지, 평발. 평발을 막아주는데 쓴다 그랬잖아. 막아주는데 이 원심성 활성을 한다. 그냥 이게 원심성 활성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막아준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세요. 아무튼 평발을 막아주는데 원심성 활성한다. 뭐 그냥 막아준다. 뭐 이런 뜻으로 쓰면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문제. 이거는 2017년도 문제인데요. 딱 나와야 돼. 안쪽 번짐을 하는 근육과 그 근육의 지배 신경으로 올바른 것은. 우선은 이 오금신경과 이제 정강신경을 좀 봤을 때 정강신경은 그죠? 뒤에를 관여하잖아. 그지?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 그 앞정강근 이거 3번 틀렸고. 그리고 이미 오금신경은 이 뒷정강근을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답은 굉장히 쉬웠고 하여튼 경골신경 잘 외워둘 것. 그리고 이제 보면 사실은 오금신경보다 여기 보면 common fibular nerve 그죠? common fibular nerve 얘네들이 앞을 보통 담당을 합니다. 처음에는 L4, S1, 2, 3 그러니까 요추 4, 5번과 청골 1, 2, 3, 9에게 있는 신경들이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걸 문합한다 그래. 문합하면 이거를 사이애틱 nerve라 그래요. 좌골신경. 좌골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막 햄스트링도 관여하고 뭐 햄스트링에 있는 바이셉스 피모리스, 세미테디노서스, 세미멤브라노서스, 어덕터 메가너스라는 이 대뇌전근도 뒤에 있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관여하다가 이제 하태로 내려옵니다. 게스트로네미어스랑 이 플란타리스, 뭐 게스트로네미어스, 파플리티어스, 솔레어스,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이런 뒤에 있는 놈들을 다 관여한다라는 거. 이 TBR 널브는 그리고 포먼 피브럴 널브는 오히려 이제 앞을 좀 담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무릎 밑으로부터는 자 보면 얘는 자 무릎 밑으로 티비얼리스 안테리어를 관여하고 그죠? 그리고 발을 어떻게 하는 근육이야? 익스텐서 펴주는 근육, 발등 근육들 이런 놈들을 이 관여한다라는 거. 이거를 좀 외워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티비알 nerve 경골신경 뒤에 있는 근육들을 조진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답은 아까 말했듯이 1번이야. 그리고 자 이것도 아까 적어놓은 것 중에 다 있습니다. 발의 엎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쪽 번짐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 2016 문제. 아까 뭐라고 했어? 회내는 평발. 그지? 외번과 뭐가 합쳐서 외전. 당연히 동일한 뜻이 아니지. 그리고 목말 및 관절에서 일어나는 이 움직임이다. 이거 맞다 그랬죠? 근데 맞는데 우선은 옳은 것인데 2번이긴 답이긴 한데 그리고 회내는 후경골근에 의해 일어난다. 후경골근은 평발을 어떻게 하는 근육? 막아주는 근육. 아까 써놨잖아. 평발을 막아주는 근육. 그래서 이 후경골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후경골근은 이 회내를 막아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발의 엎침은 보행의 발 뒤꿈치 닿기 해서 일어난다. 아, 이건 이제 보행과 관련된 문제야. 네,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행. 처음에 초기 접지 시에 이게 초기 접지 시거든요. 초기 접지 시에 이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이 마우스 커서 초기 접지 시에 이렇게 수피네이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초기 접지 시에는 발이 약간의 회를 합니다. 발 뒤꿈치를 달 때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발이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으로 이동하면서 흔히 미드 스탠스라 그래. 미드 스탠스 발바닥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프로네이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프로네이션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조금씩 발 뒤꿈치가 다시 이제 앞꿈치를 딛고 뒤꿈치가 들리는 이 시점에 다시 수피네이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발의 엎침은 보행이 발 뒤꿈치 닿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드 스탠스에서부터 일어난다. 미드 스탠스 이거 적어놔. 미드 스탠스 발바닥 닿기 뭐 이런 때부터 일어납니다. 힐 스트라이크에서는 뭐가 일어나? 수피네이션 회외가 일어납니다. 회외 아까 말했지 여기 발 초반에 닿았을 때는 회외가 일어난다. 이렇게 좀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봐둬요, 그냥 나중에. 처음에 잤을 때 골반도 내측으로 회전하고, 대퇴골도 내측으로 회전하고, 경골도 내측으로 회전하고, 거고라 관절도 이 외번, 아까 회내, 프로네이션의 일부죠. 그리고 미드풋이라는 것도 이 유연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뉴만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이제 이게 골때리 문제였어요. 요거 많이 틀렸을 거야, 아마. 2017년도 이 기능해봐. 다친 사슬 운동에서 목말 및 관절에 엎침을 발생시키는 세평면의 동작으로 설명 옳은 것은 아까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CKC 상황과 OKC 상황에서 이 거고라 관절의 형태들. 그래서 적어놓은 것만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적어놓은 거 볼게요. CKC 상황에서 회내 시에는 거고라 관절이 저축 굴곡과 외번을 한대. 근데 약간 OKC 상황에서는 배축 굴곡 외번 외전인데 CKC 상황에서는 저축 굴곡. 이거 진짜 무조건 외워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외우라 그러면 힘드니까 그림 영상을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답은 사실은 이거 시상면적으로는 이 거골이 어떻게 돼? 저축 굴곡하고 그리고 이 이마면에서는 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발꿈치뼈가 가쪽으로 이렇게 번지고 그리고 목말뼈는 안쪽으로 돌아간다. 아까 말했잖아. 처음 적어놓은 게 이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외워주세요. 우선 시험 때니까 외워. 플랜타 플렉션, 에이디덕션, 타로스는 그리고 뭐 칼키네스는 이벌트 다 외워. 근데 한번 봐야지 잘 외워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보고 외우세요. 거골은 뭐다? 거골은 회 내시에 CKC 상황에서 회 In 내시에는 human anatomy, the subtalar joint is also known as the talocalcaneal joint in the foot. This articulation is between the talar of pronation, this and lateral viewpoints. This motion of as well will which translation of the heel pronation and in return posture to the foot architecture. 자, 이제 보입니다. There will also be a notable widening and narrowing of the foot shape. 보이나요? 지금 이게 발이 무너진 거야. Visible in 자, the dorsal and 다시. plantar viewpoints of this simulation. Here, 다시. of the foot shape. 그치. 이때 아치 무너지죠. 이게 회내라 그러는데, 회내를 하고 있을 때, 이 거골이 어디로 움직여?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저축굴곡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Visible in the dorsal and plantar viewpoints of this simulation. Here, the talocalcaneal angle will also demonstrate widening and pronation, while the talar head motions of the foot and is an intriguing accomplishment 이런 이게 무너진다 이거야. 이렇게. 다시. 회내되면 이게 종골이고,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Here, the talocalcaneal mobile and adaptable posture to the foot 다시 architecture. 봐봐. There will also be a notable widening and narrowing of the foot 그렇지. shape. 위에서 봤을 때도 Visible, 저축 this 굴곡되고, subtalar pronation unlocks the mid-tarsal joint and in return 그렇지. creates a 이렇게 mobile 자꾸 and 발바닥 adaptable 쪽으로 posture to the 거골이 foot 이렇게 architecture. 무너지는 거 보이죠? There will be declining plantarly. 다시 Splaying of 이제 the foot will also 봐봐. result in changes in overall length. Anterior and posterior views will 아이, decular 잠깐만. articulation will fall. 그렇지. With the 보이나요? talar head 저축 declining 굴곡. plantarly, splaying of the 그렇지. foot will also result in changes in overall length. 거골이 발바닥 Anterior and 쪽으로, fall. With the 발바닥 talar 쪽으로. head 그렇지. declining plantarly, 그래서 이게 이 CKC 상황에서 회내는 이 저축 굴곡과 내전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OKC 상황과 CKC 상황 구분해서 문제 풀기. 그래서 답은 목말뼈의 발바닥 굽힘, 그리고 발꿈치의 가쪽 편집, 목말뼈의 안쪽 돌림으로 일어난다. 이거 그냥 외우면은 쉬워요. 다친 운동사슬이 처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틀렸을 거야. 보통 이 4번을 많이 찍었을 거라고요. 4번. 근데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문제입니다. 자, 발목 관절 움직임 기여하는 근육 중 발바닥 쪽 근육, 발바닥 쪽 굽힘, 족저 굴곡이지. 그러니까 카프레이즈 하는 거야. 카프레이즈, 플랜타 플렉션, 종아리 뒤꿈치 들기. 기여하는 근육의 근력인 다른 동작에 기여하는 근육보다 크다. 이거 사실 맞습니다. 맞아. 알고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보행 디딤기에서는 발이 닿고 있는 이거를 스탠스 페이지를. 이때 엎침에 저항하는 근육 중 아까 회내는 뭐야? 평발의 근육 중 뒷정강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이거 맞죠? 아까 평발을 막아주는 근육은 후경골근. 이거 그냥 적어놓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발막
발목 관절에서 발바닥 쪽 굽힘, 아까 족저 굴곡, 플랜터 프렉션. 플랜터 프렉션 사용하는 이 발꿈치를 바닥에서 떼는 동작은 삼형지뢰를 이용한 동작이다. 이거 이따 설명할 건데 이형지뢰예요. 이형지뢰. 그리고 가자미근은 자세 유지에, 그리고 장단지근은 파워 발현에. 이거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뉴만 책 보면 563쪽 보면 아이소메트릭 토크라 그래요. 등척성 토크. 이때 저축 굴곡근이 가장 이렇게 파워가 세. 버티는 힘이. 배축 굴곡은 이만하고 네 번은 이렇고 외번은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도 사실 얘가 제일 뭐야 힘든 근육들이 많이 안 쓰고, 그리고 얘도 좀 이렇게 그나마 낫지만 사실 얘가 최고란 얘기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돼 얘가.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 토크는 이 족저 굴곡이 제일 쓰다. 그리고 이제 이거 1형, 2형, 3형 중에 볼게요. 1형 지뢰, 2형 지뢰에서 대표적인 게 이 카프레이즈예요. 이거는 아직도 운동 역학 제 거 기능해박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거는 저항팔이라 그래요. 저항팔. 그리고 이 파란색은 흰팔. 그래서 항상 흰팔이 저항팔보다 길죠. 그 힘이 되게 우세한 형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카프레이즈는 정말 체중에다가 막 100kg를 얹어도 보통 많이 잘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근육이 흰팔이 우세하다 보니까 쉽게 들리는 거야. 쉽게. 이 저항이 어느 정도 무게여도 쉽게 얘를 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2종 지뢰예요. 근데 실제로 3종 지뢰는 내가 이 파란색의 흰팔이 저항팔보다 항상 짧아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게 되는 거지. 힘들게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종 지뢰에 힘들게 되는 것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3종 지뢰가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쉽게 들리는 건 2종 지뢰. 그리고 비슷하게 들리는 건 그 부하에 비해서 비슷하게 들리는 건 1종 지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적어 놓으면 돼. 2종 지뢰는 아주 쉽게 들리는 거. 3종 지뢰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 1종 지뢰는 반반, 힘과 무게가 거의 반반 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거 얘기했죠. 게스트로네미어스와 솔레우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스트로네미어스는 패스트 트위치래. 그러니까 속근섬유란 얘기야. 속근섬유. 근육에는 섬유 타입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비복근이라는 놈은 속근섬유고, 솔레우스 머슬이라고 하는 거 가자미근은 슬로우 스티치라고 해서 지근 섬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섞여 있는 게 우리의 종아리 근육 형태들인데, 말 그대로 지근은 오래 버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기 얘기했듯이 이 가자미근은 자세 유지를 오랫동안 할 때, 오래 서 있거나 뭐 그럴 때 이 자세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생리학적인 근육이고, 장단지 근육은 막 팔벌려뛰기를 한다던가 점프를 한다던가 그럴 때 파워 발현에 많이 쓰는 근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스탠스 페이지는 여기서 얘가 떨어지기 전까지를, 이 지금 우측다리죠? 우측다리를 스탠스 페이지라 그래요. 근데 얘가 뜨는 순간 스탠스 페이지가 아니고 스윙 페이지, 유각기라고 한다. 다시 뭐 모르는 사람 적어 놓으세요. 스탠스 페이지는 입각기, 이 스탠스 입각기. 그 다음에 스윙 페이지는 SWING 페이지는 유각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아무튼 뭐 너무 쉬웠죠?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다번. 여기서 이종지뢰가 답이다라는 거. 이종지뢰. 그죠? 저쪽. 자, 그리고 2015년도 엎침에 대한 동작으로 바른 거. 엎침 진짜 많이 나오죠. 평발. 외번 플러스 외전. 이거 다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 근데 발에서 엎침 동작을 할 때 제가 아까 여기선 CKC 상황이라는 표현이 없어 있어? 없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르는 거야. 자, 우선 외번과 외전 찾아야겠지. 무조건 외번과 외전 들어가야 돼. 외번과 외전.
우선 외번과 외전 들어간 거 두 개지. 하나, 두 개. 그쵸? 근데 저측 굴곡이 들어가고 여기는 배측 굴곡이 들어가요. 그래서 엎침을 표현했을 땐 이런 얘기야.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그죠? 수피 보면 이벌전이 들어가고요. 에이비덕션은 똑같이 이거는 들어갔잖아, 둘 다. 그 다음에 도시플렉션이 들어가요. OKC 상황이세요. OKC 상황.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OKC 상황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벌전, 에이디덕션, 이건 아까 외우라 그랬지? 플랜타플렉션이라는 상황이 같이 합쳐져요. 여기다 이제 적어놔도 돼. 근데 CKC 상황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이 샤기탈 플랜에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내가 또 저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을게. 이거 어떻게 드롤시, 여기는 플란타,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아이고, 이거 조금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매번 외전 배측 굴곡 이거 했을 때, CK상에서는 거고라 관절을 물어봤을 때는 외번 외전, 외번 외전이 아니지. 거고라에서는 이 내측 회전, 거고라에서는 내측 회전과 저측 굴곡. 그치? 그리고 저측 굴곡. 이게 잘 외워두면 돼. 다시 또 모르는 또 적어줄까요? 잠깐만. 거고라 만약에 CKC 상황에서는 거골하 관절 뭐냐고, 회내시, 똑같이 회내시 저측 굴곡 플러스 내회전. 오케이. 자, 이렇게 시작된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구나. 자, 그래서 이 발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잘 많았어요. 이 뭐야, 기능의 부학에서 그 관절 평가 문제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발목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문제를 내가 뭐가 나올 거냐 이렇게 뭐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번 연도 기능의 부학 관절 중에 핫회 예측 해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발가락에 대한 얘기,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안 나왔어. 그래서 클로우토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해머토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클로우토우, 뭐 아무튼 이게 발가락에 대한 거 제가 나중에 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런 발가락에 대한 관절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더 복잡하게 꼰다 그러면, 아까 거고라는 종골의 움직임 분석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발목에 대해서 이제 흔히 족저근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족저근막과 이 발바닥의 3층으로 구성된 근육 이야기들도 혹시나 안 나왔던 거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가 이제 발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신경에 대한 이야기, 아까 신경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한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 커먼 피브랄 널브라 그래. 아까 커먼 피브랄 너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번 연도라면 또 몇 년도야? 2020년도 또 하태 예측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발목에 대한 문제를 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발목이 아니고 좀 잡다구리한 관절, 뭐 고관절과 뭐 어깨 관절을 이제 한번 좀 다룰 수 있게끔 다뤄보겠습니다. 아우, 말이 꼬이네. 자, 그리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항상 뭐 이 공짜로
이 유튜브에서 다 공개하니까 이 구독과 이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더노 아직도 돈 내고 인간눈이 호구 아더노 래퍼 김태종이었습니다. 짝짝짝짝.